강남 땅값이요 미친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런 지역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용적률을 다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올려주면 그 많은 집은 누가 다 삽니까? 인구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계속 빚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감정평가 자체도 워낙 여기저기가 다 거품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도 거품을 놓고 거품을 감정평가하게 되는 거죠. 동탄 집값이 들썩거리는 건 이미 이제 GTX 예전에 바람 불 때 이미 고점을 찍었고 최근에 그 고점을 넘어가는 거래가 동탄역 롯데아파트에서 거기 제일 나왔죠. 거기가 22억을 찍었어요. 22억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동탄 그러니까 다 마치 다 뛰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 아파트의 특성은 뭐냐면 동탄역과 가장 가깝고 또 편의시설과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 뭐 역세권에 뭐 슬세권에 다 포함이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뛰었다라고 보는데 그 거래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뭐 오르는 지역은 좀 살짝 올라서 반등하고 보합인 데가 있고 내려가는 지역은 또 한없이 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 라인 따라서 그 희비가 좀 많이 교차됐고 또 그 D라인 연장하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연장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까지 연장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쪽 지역이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송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송도는 사실상 살기 좋지 않습니까? 그 지역 자체가. 도시는 비례도시인데 이제 가격은 그 동탄보다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부동산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도 있고요. 그 전세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급락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맞추려면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지 못하는 곳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세를 좀 올리자. 그래서 너는 좀 더 대출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올라가는 경우 저희들에게 그런 제보가 많이 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올려서 전세 거래를 했다, 계약을 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랐다고 지금 지표상 나오는데 거기는 아마 그런 숫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전세가는 제가 볼 때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 갭투자 지금 하시는 건 사실 할 짓이 아닙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 보통 갭투자를 이제 미리 이제 하거든요. 21년, 20년, 22년 뭐 이럴 때 급등할 때는 그 가격에 맞춰서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익을 좀 봤는데 지금은 집값이 오른다 한들 급등하지 않는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지역이 꽤 있어요. 경강선 따라서 원주에 가면 그 D라인이 거기 이제 간다 그래서 원주는 이제 몇몇 개 그 전세 거래가 매매가보다도 더 비싸게 오히려 집을 사서 전세를 주면 돈이 남아요. 경강선 따라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갭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야, 난 내 돈 안 들이고 집을 샀어. 그렇죠. 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세금은 뭐 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역전세가 나서 돈을 못 돌려주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피해가 된다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세가가 너무 비싸면 그 집 말고 다른 집으로 전세를 얻는 게 좋습니다. 사실 외곽 지역은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한 15년 빠르면 10년 뒤에는 정말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 외곽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아파트만 지으면 그냥 분양이 다 되니까 그리고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뭐다 이런 것만 지으면 그냥 다 분양이 되니까 그 21년에 땅을 사서 땅을 막 작업을 해서 외곽에 많이 지금 아파트를 이제 짓고 분양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좀 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좀 위험하다. 대신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한 가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세대 수가 좀 늘어나요. 왜냐면 독립하는 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독립해서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 줄어드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결국은 전체 가구수로 보자면 세대수로 보자면 또 역시 그 역시 줄어든다. 그래서 좀 교통이 안 좋다든지 이런 데는 좀 위험한 시기에 와 있다. 그냥 정책적으로만 보자면 어차피 선거 끝나기 전에는 많은 그 이제 푸른 꿈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어쩌고 하는데 그리고 또 뭔가 안 좋은 그 금융권에서 터질 것들을 좀 막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마냥 계속 터질 위험을 막고만 있을 수는 없다. 특히 그 PF 리스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4월 달 뭐 이전에 이후에 이렇게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총선 이후에 꼭 부동산발 위기가 온다라고 말하기보다 어쩌면 9월 달에 올 수도 있고 뭐 10월 달에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오긴 온다. 제가 좀 전에 강남에 땅을 오피스텔 지으려고 하거나 오피스를 지으려고 하는 땅들 개발해 놓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스를 다 치고 이제 다 철거하고 빈 공터들이 있어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지금 공매로 나온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알짜배기 땅만. 그렇게 알짜배기 땅들이 공매로 다시 나온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공매로 나오면 누군가 빨리 사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도 없다. 사는 주체가 없다. 왜?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 20년, 21년에 그 분양을 하면 다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하도 얘기해서 그런 건지 그 옥석을 잘 가릴 줄 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분양 안 받는 건 안 받아요. 물론 미래가치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 지하하고 경부고속도로? 거기도 지하하고. 맞아요. 그러면 뭐 그 주변 땅값 뛰고 뭐 살긴 좋아지지만 아직 좀 먼 미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너무 처음부터 그 투기꾼들이 바람 잡아가지고 막 집값 띄우고 또 본인들이 막 사놓고 이걸 비싸게 팔려고 막 홍보하고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 은평구에서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산 거예요, 누군가가. 사서 평당 300만 원에 사서 몇 천만 원에 판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땅을 샀다고 해서 재개발을 할 때 그 주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들이 속아서 산 거죠. 한남 5구역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거기 도로 몇 평, 뭐 얼마 이렇게 나왔던데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거 여러 가지의 산 넘고 가는 길들이 필요해요. 뭐 물론 막 들어 눕고 막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나오면 뭐 도로 몇 평 있는 분들에게 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막 도로 몇 평, 심지어 0.1평 집 하나를 막 20명이 쪼개서 사고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럼 미리 만약에 아마 그런 법이 지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날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다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따져보고 하셔야지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특히 사기꾼이 많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유독 많은 이유가 보니까 일단 돈의 그 크기가 크고요. 뭐 한 번 잘 사기치면 돈 좀 버니까 참 많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지금. 일기 신도시 경우는 이제 재건축을 할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너무 많은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게 된다면.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빨리 진행이 되려면 용적률을 올려줘서 그 조합원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이익치를 좀 상계해서 호수를 더 짓는 거죠. 용적률을 올려서. 일기 신도시 어디입니까?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뭐 이런 지역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용적률을 다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 올려주면 그 많은 집은 누가 다 삽니까? 인구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재건축 추가 분담금도 대출을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이가 70이라고 가정해요. 70인 분에게 재건축 분담금 5억을 대출해주면 그분 뭘로 그걸 갚습니까? 계속 빚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일기 신도시가 노후된 건 사실이고 재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부담이 돼서 그 건축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주려면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마냥 다 올려주면 인구보다 많은 아파트가 생기면 물론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아마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 금리가 하락하면 집값은 뛴다. 이거는 이제 초저금리 시기에 그야말로 시장의 어떤 재화의 가치가 뛰는 것과 금리의 이 가치가 있는 거하고 서로 갭이 좀 있을 때는 막 돈을 빌려서 막 샀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좀 하락한다고 해도 초저금리 시대 때와는 좀 더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살짝 떨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다. 지금 급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못 갖추고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좀 장기간 몇 년간 보합 상태나 보합 하락이거나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뭐 보합에서 살짝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을 하면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00억이야? 내가 살래. 하고 나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 하면 그걸 부러워하는 또 부자가 있어요. 니네 아파트 얼마니? 100억에 샀는데 200억 좀 팔려고. 그럼 또 누가 사요? 300억 하려고 또 사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그 강남에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거용 부동산 하이엔드라고 해서 지어놓으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전 분양을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하고 사전 분양을 통해서 이미 다 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싸게 땅을 값을 주고 이걸 줬는데도 분양이 다 되네? 하고 그 옆에 또 지려면 뭐예요? 땅값이 또 뛰었잖아요. 그럼 부르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땅값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줘요. 왜냐면 얘 시행사에서 와서 살까봐. 그러니까 땅값이 마구 뛰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비싸도 한 20억에 분양하면 될 걸 60억, 70억, 120억, 150억에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세무조사 한번 해보자. 표용호 TV를 진짜 이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금 조사 한번 해보자. 왜냐면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내가 내 집을 사는데 뭐 초고가든 말든 그럼 시장 경제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죠. 그런데 그걸 너무 방임을 해가지고 강남 땅값이요 미친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미쳤을 때 땅을 샀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공매로 나오는 그 개발 부지들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건 뭘로 증명할 겁니까? 공매로 나오는 가격도 요즘 감정평가를 최근에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샀을 때보다도 비싼 땅이에요. 감정평가 자체도 워낙 여기저기가 다 거품이다 보니까 감정평가도 거품을 놓고 거품을 감정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 잡으려면 세무조사 한번 합시다. 예?